예, 그럼 이번 주제는 뭔가요? 연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그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과거 10년간의 현재까지의 10대 부호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10대 부호들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10년간의 10대 부호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그 산업 지형도 볼 수 있고 그 사람도 바뀔 수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 걸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10년 전, 2008년 말의 10대 부호고, 요게 오른쪽이요. 예, 이쪽이 가장 최근 2018년 말이니까 그 작년 말의 부호 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뭘로 보입니까? 일단 누가 우리나라 제1대 부호는 거 아시죠? 1등이 안 바뀐 것 같네요. 네, 이건희 회장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 1964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통계도 한번 돌려봤거든요. 예. 1964년도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 누구였을까요? 64년이면은 이병철 회장이 살아 계실 때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때 누가 제일 부자였을까요? 이병철 회장에 걸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전에도 1등은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몽 그 당시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이 그 그룹이 그대로 1등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재밌는 거는 심지어 보시면 그 이병철 회장 가문의 분들이 몇 분 계신지 보면 알겠죠. 일단 이건희 회장, 이명희 회장, 동생이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이 10위 안에 세 분이 그 가문의 분이었어요. 근데 이걸 저희가 한 50까지 내리잖아요. 그러면 CJ 이재현 회장, 네? 이부진, 이서현, 뭐 가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문으로 따지면 한국의 어느 가문도 범접할 수 없는 가문인 거죠. 네. 부자 가족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 3대 못 간다. 아니다, 3대 간다. 4대도 간다. 그거죠. 네. 네. 근데 이 10년 전의 자료를 보면 제가 일부러 유형을 표시해놨어요. 10명 중에 한 분 빼고 전부 상속 부자예요. 예. 그 10년 전에는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으면 절대 10대 부호 들 수 없는 시대였던 거죠. 지금부터 암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9번에 있는 이 차용규 씨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언론에 이름이 나온 걸 봤습니다. 예. 이분은 삼성물산 에서 무역을 한 분이었는데,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가서 구리광산을 매입을 했어요. 그 구리광산이 구리값이 폭등을 하면서 1조 4천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면서 이 당시에 잠깐 그냥 10대 부의 명단에 오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현대가 형제 정몽준, 정몽구 회장이 2, 3위. 그다음에 롯데가, 그다음에 LG가, 그다음에 또 GS 그룹 최상수 회장도 사실은 LG가로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이 4대 그룹 외에는 10대 부에 둘 수 없다. 네.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한 10년쯤 지났어요. 자, 그러면 우선 그 금액을 보면 한 최소 앞에 단위가 달라지죠. 이게 이제 100만 달러 기준이니까 7조 2천억에서 20조, 3조에서 11조, 최소 두세 배 이상 이제 금액이 뜬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10년 전에 집값하고 지금 집값이 한 10배 뛰었나요? 10배가 어떻게 뜁니까? 되죠. 그러니까 그 부는 이런 것 같아요.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데 투자해서 돈을 벌었겠군요. 자본이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수익률을 뭐 정권 여기 여의도 바닥에서 뭐 딴다 긴다는 사람들 수익률 막 이야기하잖아요. 뭐 10%. 다 거짓말이에요. 최고 수익률을 누가 올리냐면 재벌들입니다. 제일 투자를 잘한 사람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입니다. 수익률 10,000%입니다. 10,000%. 이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번 건가요? 이 뭐 대부분 우리가 들 알듯이
작은 기업을 만들어서 비상장을 만들어주고 일감을 몰아줘서 그룹 내 일감을 몰아줘서 키운 다음에 상장을 시키면 또 한 번 튀기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은 건데 이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분들이 많은데 다행스러운 건 그 최근의 자료를 보면 이 10년 전에는 자수성가형 부호가 단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예. 아주 절망적이었는데 최근에를 보면 그래도 자수성가형 부호가 10분 중에서 한 분, 5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나 계세요. 예. 굉장한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예. 우선 제일 눈에 띄시는 분은 서정진 회장이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그 다음에 서경배. 그 다음에 넥슨의 김정주 회장. 그 다음에 그 게임업계의 아이돌 권혁빈 회장. 그 다음에 방준혁 회장. 그 다음에 그 한미약품으로 임성규 회장 이런 분들인데 공통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지금과 다른 게 10년 전, 이 10년 동안에 우리 산업에서 바이오, 화장품, 게임 IT가 급성장했다. 이렇게 이 부의 순위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1위하고 10위 차이도 꽤 나네요. 10배 이상 차이 나죠. 예. 네. 그리고 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내년 말에 경영에서 은퇴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이거는 어떻게 의도를 순수하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기존의 우리 재벌 그룹들의 행태와는 달라서 뭔가 좀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재벌가에서 코롱 이용일 회장도 은퇴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서정진 회장도 은퇴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신선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작년에 그 알리바마의 마인 회장이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파격적인 은퇴 선언을 했죠. 물론 뒤에 뭐 다른 업무들도 있긴 했지만 은퇴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풀무원의 회장이 은퇴 선언을 했죠. 전문경에 맡기겠다. 근데 이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다는 걸 판단할 때는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 봐요. 첫 번째는 사전에 준비를 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마윈 회장을 보면 지금 현재 전문 경영인을 키우기 위해서 거의 5년 이상을 10년 가까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풀무원도 마찬가지로 오너가 10년 이상 차기 CEO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분들의 순수한 의미도 있었겠지만 코롱의 이용일 회장이나 성기 회장은 꼭 그렇게 볼 수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 10년 전부터 정말 준비된 CEO를 전문경영을 준비해왔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코롱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일종의 엑시트도 하나의 뭐 그 차선책으로 보고, 특히 서정진 회장은 이미 큰아들은 이미 계열사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경영을 이미 어느 정도, 우영일 회장도 그 큰아들 그 이전무가 그 이미 경영 수업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권 세습을 이미 한놓은 상태에서 은퇴라는 거는 순수하게 전문 경영인에게 이름하고 자기는 다겠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 게이츠하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엎치락뒤치락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좀 특징적인 게 있나요? 10년 전 미국의 10대 부호, 오른쪽이, 그리고 현재 10대 부호인데, 미국도 이제 보면 10년 전에는 미국은 자수성가가 반, 상속이 반이었는데, 이 상속도 잘 보면 크리스턴 월턴, 짐 월턴, 톰슨 월턴, 윌슬턴 다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같은 가족들이 월마트예요. 월마트의 아버지, 두 아들과 두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미국의, 우리가 월마트를 미국의 뭐 상장사로 알지만 사실 월마트는 가족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그 네 부자 부녀들이 똑같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울마트에 재산이 비슷하네요. 똑같죠. 예, 똑같이 가지고 있어서 울마트가 그러고 그리고 이제 레리 페이지라든지 세르게이 브린 두 사람은 구글 창업자죠. 예, 구글 창업자들은 10년 전에 9.12였는데 10년이 바뀌고 나서 똑같이 9.12 여전히 예, 구글이 저렇게 커왔지만 지금 가치는 증가했어요. 10배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지만 여전히 9.12였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2위는 여전히 빌 게이츠, 바뀌지 않는 영원한 부자 빌 게이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빌 게이츠 이름을 지어야 겨울나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은 지금 3위로 떨어졌는데 재밌는 거는 미국은 우리나라 다르게 재산은 늘었지만 그렇죠. 1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1위가 그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년간 바뀌지 않은 1위였는데 10년 만에 1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더 빨리 바뀌기도 했죠. 그리고 자수성가에 의해서 바뀐 그렇죠. 거죠. 자수성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수성가형 부호가 그 나라의 1위 부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사회나 경제 문화가 역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회도 줄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20대 청년들이 최고의 스펙이 뭔지 아세요? 이전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 모르시는구나. 최고의 스펙은 호적동본이에요. 호적동본 최고의 스펙이라니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상속 아니면 절대부터 못 된다니까. 그렇죠. 네. 최고의 스펙은 아버지를 잘 만나. 최고의 스펙은 호적동본이다. 그렇군요. 왜 그 최근에 영화 뭐죠? 무슨 영화 보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 내 피 한 방울도 못 이겨. 딱 그런 그 대사가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내 피 한 방울도 못 이겨. 예,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이제 미국은 그래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게 1위가 바뀌고 전혀 새로운 인물, 페이스북의 마크 저퍼크 같은 인물이 몇 년 사이에 4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회. 그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이제 중에 하나가 이 중에 상속 부호가 다 2명이 있잖아요. 그죠? 네, 찰스 코크. 찰스 코크와 데이비드 코크인데 이 분들은 아버지가 코크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만든 창업자입니다. 그러니까 1935년도에 코크 인더스트리를 미국의 캔자스주 휘치타라는 도시에서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2차 대전 때 미국 기업인도 불구하고 나치나 이쪽하고 거래를 하면서 사업을 키워요. 그러니까 2세들인 거죠. 2세. 2세죠. 형제 2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똑같이 돼 있죠. 상속세를 내고도 굉장히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도 나이가 80대예요. 80대예요. 지금 일설에 의하면 그 미국 언론 기사를 인용을 하면 이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강력한 후견입니다. 보수당에 강력한 재산을 가지고 이분들 자체도 그 워싱턴 그 정치가에 굉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재벌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아까 그 월마트 가문, 그다음에 코크 가문, 미국의 두폰 가문, 그 칼길 가문, 그러니까 강력한 미국에도 우리가 미국도 뭐 한쪽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전통 부호도 여전히 건재하다. 이게 미국 부호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왠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상속세를 좀 깎아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자신을 위해서 깎지 않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일본은 최고 가부가 어떻게 되나요? 누굴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손정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 아닌가요? 맞췄어요. 맞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드디어 1등을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과거부터 1등이 아니었군요. 5등에. 10년 전에는 손정희 회장이 5등이었어요. 5등이었는데 그 지금 이번에 손정희 회장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은 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이 기자님. 너무 어려운 거 묻지 마십시오. 우리 왜 한 3년 전에 그 롯데 형제의 날 일어났을 때 저기 잠실 롯데타워에 태극기 큰 걸어놓은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태극기 큰 걸어놨었거든요. 태극기를 어마어마한 태극기를 롯데타워에 걸어놨어요. 예. 예, 그럼 왜 건지 아시죠?
그게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롯데가 일본 기업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밤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의 1위 기업 1등 부호가 일본 사람이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기업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구매하겠어요? 우리 국민 정서상 조금 아니겠죠. 근데 일본은 참 재밌는 게 이 손정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쨌든요. 또 국적은 일본으로 국적이 일본이죠. 근데 똑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야마다라는 사람이 이름은 그대로 야마다 쓰면서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 다음에 삼성그룹의 뭐 대부분 주식보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개방적인 것 같아요. 네, 개방적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당시 10년 전에는 일본의 그 이제 부호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야마우치 히로시라는 사람은 닌텐도 아시죠? 그러니까 닌텐도를 만든 창업자예요. 그래서 이 자주성가형 부호고 이 오리 아키라라는 사람은 부동산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부동산이 20년 전에 몰락을 했지만 여전히 10년 전에까지만 해도 부동산 부호가 2위까지 올라갔었다. 그다음에 부지 군인으로 사람 이 사람은 빠찡고 대부예요. 일본의 빠찡고 그 대기업 2개가 있는데 그 2개 회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빠찡고의 두 번째 부호는 한국 사람이에요. 김영희 회장이라고 제일 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실은 20대 부호까지 내려가면 한인이 2명이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대단한 것도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되게 특이하다. 외국인 부호를 저렇게 따두는 것도 되게 재밌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4위에 있는 사지 노부타라는 이분은 산토리라고 아시죠? 산토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산토리 2대, 그러니까 산토리의 4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정손자 산토리 맥주 아시죠? 그 산토리 맥주가 지금 4세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정손자가 이분이고 또 재밌는 거는 토요타 아시잖아요. 토요타도 지금 4세대 토요타 쇼이치로 창업자의 정손자가 지금 토요타 회장으로 있는데 재밌는 거는 토요타가 없잖아요. 안 들어있죠. 근데 그 토요타라는 기업을 우리나라 분들에게 자동차 알지만 토요타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삼성전자 같은 회사입니다. 규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실제 매출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고 기업 규모도 크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국에서는 삼성이 60년간 1위를 하고 있잖아요. 토요타 소이치가 만든 토요타의 창업자의 4세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50위 부호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의미한 바가 크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일본의 부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산업군이 다양해요. 여기 보세요. 닌텐도, 여기는 빠찡고, 여기는 맥주 회사, 그죠? 여기는 라쿠텐이라고 일본의 지능기업, 그 왜 라쿠텐 아시죠? 그 라쿠텐 회장이 미키토 히로시라고 이 8분에 있는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특징이 우리는 딱 아까 보셨던 10위 안에 삼성, 현대차, LG, 롯데, SK 이래밖에 없잖아요. 일본은 기업 순위하고 부자 순위하고 전혀 달라요. 요새는 이제 중국도 세계적인 가부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네.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중국은 변화무쌍하죠. 그리고 중국의 부호의 순위를 보면 중국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일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땅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제 급성장을 했잖아요.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부호들이 땅값이 가파르게 그렇죠. 올랐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월드컵 할 때 그 러시아 월드컵 할 때 그 스폰 기업 중에 완다라고 막 완다 봤습니다. 봤잖아요. 그 완다가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부자거든요. 그 누구냐면 완다 회장이 여기 있어요. 4위 왕젠린 이 회장이 완다 그룹을 만든 창업자입니다. 역시 부동산 부호가 차지하는데 10년 전에는 중국의 부동산 부호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 1위 류싱과 이 왕가이 이 두 사람은 제조업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류싱은 이 당시 10위였는데 어떤 장사를 한 줄 아세요? 이분이? 이 두 분이 완전히 그 천민 출신 장사꾼으로 유명한데 이분은 닭 장사해가지고 최고비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계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인그룹
우리나라 할인그룹의 김은국 회장이 사실은 여기를 벤치마킹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닭 장사를 시작한 다음에 닭은 뭘 먹어요? 사료를 먹고 살잖아요. 사료 사업을 합니다. 사료 사업을 하다가 그다음 뭘 한 줄 아세요? 곡물 사업을 합니다. 칼길 같은 게. 지금은 할인그룹이 똑같이 하거든요. 닭 팔다가 사료 팔다가 STX 조선 인수해서 곡물 유통업을 해요. 이렇게 기업이 커가는 거거든요. 10년이 지나면서 부동산이 몰락하고 새로운 신산이 든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너무 유명하죠. 마윈. 1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올라섰고요. 자산은 34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마라탕, 텐센트의 마라탕이 1약 2위로 올라섭니다. 기업 규모가 커진 거죠. 게임 산업이 얼마큼 미국 중국에서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밌는 이게 이제 아까 그 슈자인 여기도 흥다그룹이라고 이게 부동산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왕제닌 아까 완다 부동산 기업.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유일하게 상속 부자가 하나 있어요. 양우이엔이라고 아주 그 언론에서 한번 데스크필된 사람입니다. 여자죠. 하루 만에 뭐 64조를 벌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그래요. 헤드라인이 하루 만에 64조를 벌었다. 왕우이엔 누군가 이렇게 나왔어요. 양시에도 여기도 있죠. 3위 양우이엔. 예, 그리고 여기 유일한 중국의 상속부.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리에롱 바이두 회장이고 재밌는 거는 요 9위 리슈프인데 자동차 기업을 한 사람이 이 지리 자동차를 만든 사람인데 지금 순위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통 자동차 사업이 올라가고 이거 딩네이라고 요거는 매즈닷컴이라고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바이두도 있지만 네이버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산업의 지형도가 바뀌는 게 벌써 알리바마, 그 다음에 텐센트, 그죠? 그 다음에 이슈프, 딩네이, 리해농 이런 IT 이런 그 우리와 같은 비슷한 그 지역군들이 부호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중국의 산업 중도가 굉장히 바뀐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거의 다 바뀐다. 지난 10년간 볼 때 우리나라 재계 인물하고 다른 나라 인물 간의 차이가 좀 있나요? 산업을 보는 사람들은 이 부호 순위를 가지고 그 나라가 산업이나 환경이 얼마나 역동적이냐, 역동적이지 않느냐를 사실 판가름합니다. 아까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기업 구조도 그렇고 조직 문화도 일본에서 많이 배웠는데 불구하고 아까 보셨지만 일본조차도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참 일본이 부러운 거는 산업군이 다양해요. IT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부자도 되고 막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5대 그룹, 10대 그룹 있는 사람만이 여전히 부자고 지금 여전히 재벌의 갑질이 계속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나라는 상속부가 많다는 거예요. 상속세가 낮아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상속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세가 아무리 있더라도 편법적으로 다 주니까 상속부가 많아지는 거고 그 상속부가 많다는 것은 새로운 뉴페이스나 뉴플레이가 그만큼 올라가기 어렵다. 그렇다면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아까 이야기했지만 청년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요즘 20대 청년들이 아무리 희망을 못 가지잖아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게 대기업 취직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데 자수성가형 부가 많이 생기려면 사실은 그 산업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다이내믹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경제 그 정책을 세 가지 축으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 공정 경제, 혁신 경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세 가지를 나누는데 저는 이 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감을 해요. 하지만 순서는 좀 뒤바뀌었다. 작년 재작년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먼저 내놓는 바람에 너무 문매를 맞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질문하셨던 그 창업주도, 창업이나 자수성가형 부가 만들려면 첫 번째는 경제가 공정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라운드가
플랫은 해줘야 돼요. 그럼 그라운드가 플랫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경제에서는 자본의 유동성입니다. 자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게 자본이라는 것은 자기 먹잇감이 될 만한 것이면 알아서 찾아가요. 그죠? 그게 자본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본구조 특징이 자본이 너무 대기업이나 재벌 쪽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하게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정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득 주도보다는 그렇죠. 그러고 나면 공정하면 혁신이 일어납니다. 혁신이 일어나면 작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그게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주가 생기는 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약간 그거는 뭐 좀 정부에서 알아서 뭐 하기도 하겠지만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폐쇄적이냐를 단면을 알 수 있죠. 예, 건강한 사람은 신진대사가 왕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도 부가 대물림되는 구조가 아니라 신흥부호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얘기는 하면 할수록 배가 아파서. 그래서 핫한 기업은 넥슨이죠. 저는 김정주 회장이 정말 속셈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회장 되는 거를 꺼려하세요. 모두가 은둔형이라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바다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죠? 아니 그러니까 사학 빌려준 돈도 안 받으면서 그걸로 또 실제로 몇백을 준 거고 마찬가지죠. 강한 거 좀 센 얘기 좀 해보세요 좀.